자, 일단 뭐 오늘은 이제 미국 어제 금리 인상 그 발표했죠, 그죠? 자이언트 스텝을 했는데 이제 그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으니까 오늘 그 얘기 조금 해드리고 오늘부터는 좀 이제 그 시황 얘기는 이제 좀 줄이고 그 종목 얘기나 아니면 기법 강의를 좀 많이 하려고 해요. 최근에 이제 뭐 이따 또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최근에 이제 그 미국 금리 인상 하도 여기에 이제 사람들 시선이 쏠리게끔 하도 환경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었기 때문에 걱정들을 많이 하시니까 얘기를 좀 많이 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어젯밤에 뭐 이렇든 저렇든 미국은 금리 인상을 해버렸으니까, 그죠? 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다음 금리 인상이 또 얼마를 해야 되느냐 그거에 이제 빠져 있기보다는, 그죠? 네. 이제 종목 얘기도 좀 하고 그래야죠, 그죠? 네. 일단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미국 증시 하락 마감한 거 그거 체크해드리고 그 자이언트 스텝을 발표를 했는데 오늘 우리나라 증시에는 어떤 영향이 있었는지 어떤 여파가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쭉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미정 형님 어서 오세요. 네. 자, 일단은 이제 바로 시작을 할게요. 여기 보시면 미국이 어제 그 지수가, 자, 이걸로 보여드릴게요. 어제 어제 8시하고 9시 사이에 제가 저녁 방송했었잖아요, 그죠? 네, 저 어제 방송할 때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죠? 네. 미국이 금리 인상 발표하고 증시가 오를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해놨는데 통상적으로는 보통은 오른다. 전에도 그러니까 금리 인상 발표하기 직전, 근데 직후 보통 오르는 경우가 많았다. 그렇게 얘기했었죠. 그렇게 얘기했었죠, 그죠? 근데 실제로 이제 그 여기 보시면 나스닥 지수 기준으로 볼게요. 어제 나스닥이 1.7% 하락 마감했는데 분 차트를 보시면 어제 0.3% 상승 출발을 해가지고요. 금리 인상 발표할 때까지 천천히 올라갔었어요. 어디까지 올라갔냐면 거의 1% 가까이, 전일 대비 이제 1% 가까이 상승을 하다가, 네, 낮에 현우한테 했던 얘기인데 여기서 좀 얘기 좀 또 해드릴게요. 네, 여기에서 이제 요게 급락을 한 거예요. 왜냐면 금리 인상 0.75% 발표를 했거든요. 그쵸? 순간 급락했다가 바로 올라와서 플러스 1.6%까지 급등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장 종료 한 30분 남겨두고 후루룩 빠지더니 마이너스 1.7에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이제 이거 끝난 걸 보면서 입에서 또 이제 저도 이제 욕이 나오죠. 이 나쁜 놈들, 그러면서. 아니, 금리 인상을 저도 이제 많이 겪어봤는데 금리 인상 전후로는 솔직히 어제 이제 너무 세게 얘기하면 안 되니까 제가 말조심을 한 건데 솔직히 금리 인상 전후로는 항상 거의 올라왔어요. 네. 요번에도 별반 다르지 않았고 금리 인상 전에 많이 폭락시켰는데 막상 금리 인상 발표를 하면 올라오거든요. 요번에도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마지막에 이 짓을 하는 거예요. 다우지수, 나스닥, S&P 500 지수 다 똑같이. 연준 그 제롬 파월 의장이 뭐 색다른 뭐 더 센 발언을 한 것도 아니에요. 늘 하던 얘기 똑같이 한 건데. 아무튼 이제 막판에 이걸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누군가가 이렇게 해놨겠죠, 그죠? 개인들이 이렇게 했으니까. 근데 이제 그래서 나스닥 지수가 일봉 차트를 보면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 1.7% 하락 마감을 했단 말이에요. 어제 그 독일 증시 보시면 미국이 이제 끝나기 전에 독일이 열렸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독일 증시, 유럽 증시 보면 0.7% 상승 마감합니다. 그게 뭐냐면 미국이 금리 인상 0.75% 자이언트 스텝을 해도 뭐 상관없이 지수가 올랐다는 얘기예요. 감안해서. 근데 이제 마지막에 미국 증시를 마지막에 적고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 증시가 끝나고 나서 열리는 게 바로 우리나라잖아요. 물론 이제 호주하고 뉴질랜드가 우리보다 조금 더 빨리 열리긴 하는데 거기는 이제 우리나라가 증시가 더 커요, 훨씬. 그러니까 아무튼 이제 그 뭐예요? 일본하고 우리나라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바로 영향을 받은 거예요. 바로. 네. 미국이 막판에 저런 식으로 급락하면 그 가장 큰 이제 타격을 입는 데가 우리나라거든요. 우리나라 이제 아침에 장이 열렸죠. 네? 난리가 난 거예요, 이제. 네? 미국이 뭐 자이언트 스텝을 발표했는데 폭락했다. 이유는 기사가 이렇게 나오죠. 네. 폭락을 했는데 이유는 계속 다음에 또 이렇게 올릴까봐 뭐 금리 역전 얘기 나오면서 이제 그런 얘기 나올 거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침에 이제 우리나라 증시가 또 아수라장이 됐겠죠, 그죠? 이런 거예요, 이제.
아침에 일단 환율부터 날르기 시작하고 원달러 환율인데요. 원달러 환율을 보면 아침부터 이제 상승 출발해서 1,400원 시원하게 그냥 1,400원 뚫어버렸어요 오늘. 그죠? 네. 환율이 이제 1.1% 급등 마감했죠. 네. 아침부터 날랐어요. 그냥 바로 그냥. 네. 그러니까 이제 코스피 지수, 코스닥 지수도 당연히 이제 하락 출발하죠. 코스피 지수를 보시면은 마이너스 오늘 1.1% 하락 출발해가지고 마이너스 1.6까지 더 빠졌단 말이에요. 장중에 더 내려왔었어요. 네. 내려오다가 마지막에는 이제 마감을 잘 하긴 했는데 아무튼 아침에 기분들이 많이 안 좋으셨을 거예요. 네. 그죠? 근데 캔들 보면은 꼭 옛날에 그런 말이 있었거든요. 주식 전문 용어는 아닌데 약간 이제 재밌게 표현한 용어가 뭐였냐면 뿅망치 아세요? 뿅망치? 뿅망치 모른다 없으시죠? 네. 그 빨간색 그 고무로 된 망치 있잖아요. 네. 고무로 된 플라스틱으로 맞아도 별로 안 아픈 거. 네. 이런 빨간색 뿅망치가 뜨면 바닥이 나온 거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이게 보시면 오늘 아침에 캔들이 그게 나왔거든요. 지금 믿거나 말거나. 옛날 같으면 좀 세게 저도 막 얘기할 텐데 요즘에는 말 세게를 못 하겠어요. 제가 지금 웃으면서 얘기하죠, 그죠? 네. 그러니까 뭐냐면 경험이 많은 사람들도 머리를 복잡하게 만들면서 증시가 움직여요. 옛날에 저기 이소룡이 난다. 누굽니까? 성룡이 주연했던 영화 옛날에 치권 있죠, 치권. 네. 주식시장이 꼭 치권 같아요. 네. 어지간하면은 이렇게 설명을 딱 해드리면 그렇게 딱 맞거든요. 근데 요즘에 제가 말을 할 때 되게 더 평상시에도 조심하지만 지금 더 조심하죠. 치권 보는 것 같아요. 치권. 근데 아무튼 이제 아침에 이제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증시가 가장 먼저 이렇게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끝날 때는 잘 끝났어요. 코스닥은 장중에 마이너스 2.6인가요? 완전히 그냥 투매 나와서 2.49%네. 2.5% 가까이 이제 폭락했다가 감아 올린 거예요. 시초가보다 훨씬 많이 올렸죠. 그래서 끝날 때는 마이너스 0.4로 끝났으니까 오늘 선방한 거예요. 거래도 좀 늘어났고. 그러면 꼬리 달면서 올라올 때 거래가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매도세보다는 매수세가 더 많이 들어왔다고 판단을 할 수 있어요. 좋은 거예요. 매도세보다는 매수세가 더 많이 들어왔다. 오늘 같은 날? 그게 좋은 거죠. 그죠? 그리고 이제 아까 환율이 막 그렇게 급등을 했지만 다행스러운 건 외국인이 크게 판 게 없다는 거예요. 장중에는 좀 덜 팔았던 것 같은데 외국인이 오늘 순매도한 걸 보면은 500억 정도. 이거는 거의 안 팔았다고 보셔도 돼요. 기관이 2,800억 팔았거든요. 예. 외국인도 선물도 샀고 코스닥도 팔긴 팔았는데 조금밖에 안 팔아요. 아주 이건 그러니까 이 정도는 외국인이 거의 안 팔았다라고 보시면 되고 선물은 좀 샀고 그래요. 콜옵션도 좀 산 걸로 되어 있고. 네. 근데 여기 보면 업종별로 보시면 여기 이제 전기전자 있죠. 전기전자에서 외국인하고 기관이 1,000억 원 정도 순매도를 했거든요. 근데 거기 빼고는 거의 대부분은 샀어요. 화학업종도 순매수, 의약품, 비금속광물, 철강금속, 운송장비도 많이 샀고 거의 대부분의 업종을 다는 아닌데 대부분의 업종을 거의 순매수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전기전자를 많이 팔아서 그렇게 보이는 거지 보면은 그렇게 많이 안 팔았어요. 네. 이해되셨죠? 네. 이거 참고하시면 돼요. 환율이 급등하기 때문에 걱정들이 많으실 수 있는데 우리나라만 환율이 급등하면 외환위기 오는 거거든요. 있는 그대로 얘기해 드릴게요. 우리나라만 환율이 급등하면 외환위기 오고 아니면 조만간 전쟁이 터지든가 뭐 그런 거예요. 왜냐면 이제 우리나라에서 외국계 자본이 빠져나간다는 얘기니까. 근데 우리나라만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 환율도 다 그래요. 여기 보시면 중국 위안화 우리나라 못지 않아요. 날아다니고 있어요. 유로와 여기도 잠깐만요. 이렇게 보시면 여기도 막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이 유로화. 네. 그리고 엔화 있죠? 엔화도 올라가요. 엔화가 지금 올라가다가 오늘은 이제 마지막에 저기 때려버렸는데 환율시장 개입한 것 같아요. 개입한다고 했거든요. 여기도. 네. 아주 시원하게 개입했는데 요동을 쳐놨죠. 그죠? 네. 근데 아무튼 지금 환율이 다 올라요.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에요. 외환위기 가능성은 낮은데 상당히 불편하죠. 네. 불편한 건 맞습니다. 이게 내려와야 됩니다. 뭐 통화 스와핑
그런 통화 스와프 이런 거 얘기하는데, 그죠? 네. 그게 우리나라만 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주요 그 주식시장이 좀 이렇게 좋은 기업들이 많이 있는 회사들, 저기 나라들 있죠. 그 나라들 환율이 지금 다 이래요. 다 그런 건 아닌데 이제 약간 말을 좀 정정할게요. 네. 저번에 한번 이 얘기했었거든요, 그죠? 네. 그러니까 개발도상국이나 이런 쪽은 환율이 크게 안 뛰는데, 네. 기술력이 좀 있는 나라들, 네. 그 나라들 환율은 막 뛰어요. 이렇게. 네. 우리만 뛰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언론에서 이제 이런저런 막 얘기를 많이 하는데 너무 걱정 많이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걱정 많이 한다고 달라질 게 없거든요. 여러분들이 원달러 환율을 올리거나 내리실 수 있어요? 전혀 우리는 이거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다니. 이거는 이제 미국이 개입해야지 되는 거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미국이 왜 전 세계 그 1위 강대국이 됐는데요? 예, 기축통화 국가가 됐잖아요. 그거를 유지하기 위해서 군대가 있는 거예요. 군대가 강하기 때문에 기축통화국이 됐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제가 보는 관점은 다른 거예요. 기축통화 국가가 됐기 때문에 그거를 지키려고, 그죠? 네. 군대가 존재하는 거죠. 네. 미국 군대를 다른 나라가 못 이기잖아요. 못 이겨요. 네. 이길 수가 없어요. 러시아도 못 이긴다잖아요 지금. 네. 그러니까 이렇게 보세요. 그래서 환율은 이제 너무 신경은 굉장히 많이 쓰이시는 게 맞는데 걱정을 너무 많이 하시는 게 도움이 안 된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오늘 뉴스들 대부분이 그렇게 나왔을 거예요. 환율 급등, 우리나라 잘못되는 거 아니냐.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국내 증시 장 초반에 아까 얘기했었죠. 약세 하락 보이다가 낙폭 대부분 만회하면서 끝났고, 예, 금리 인상은 이제 예상된 폭 0.75%한 거니까 크게 달라진 게 없어요. 외국인 이탈도 없고, 그죠? 네. 그래서 이제 그 낮에 우리 회원들한테도 미리 얘기를 해드렸는데, 이제부터는 미국이 금리 인상 했으니까 이제부터는 그냥 이제 여러분들 그 최근에 9월 달에 뭐 이런저런 일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추석, 뭐 선물 옵션 동시만기일, 뭐 금리 인상, 그죠? 뭐 CPI 뭐 지수가 그 발표. 네. 그래서 이제 마음고생들이 심하신 것 같아가지고, 심하셨죠? 심하신 것 같은 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 심리 잡아드리는 쪽으로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는 그만해도 되지 않겠어요, 이제? 네, 금리 인상 뭐 했고, 물론 이제 또 금리 인상이 또 있어요. 연말에 또 할 거고, 내년에도 또 하겠죠, 그죠? 근데 맨날 그 얘기만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는 이제 필요하면 할게요. 근데 이제 그런 얘기는 안 하고 싶어요. 그 대신에 이제 기법 강의나, 그죠? 아니면 종목들 좀 설명을 좀 많이 하는 쪽으로 가는 게 낫지 않겠나. 예, 오늘 이제 그런 생각을 이제 우리 회원들한테 얘기해 드렸고, 저녁방송 때 얘기하는 거거든요. 어떠세요? 괜찮다 1번? 아니다 4번 찍어보세요. 뭐 어차피 뭐 여러분들이 뭘 찍으셔도 저는 제가 계획한 대로 하려고는 하는데, 그래도 의견 한번 여쭤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심리 잡아주는 쪽으로 방송하는 걸 그만하고, 네. 종목들 뭐 이제 움직이는 거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런 거 얘기 좀 하고, 그죠? 네. 여러분들 관심 갖고 있는 테마, 아니면 뭐 이제 많이 물렸을 만한 거, 그런 거 얘기해드리면서 기법 강의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그죠? 네. 맞잖아요, 그죠? 제가 인플레이션을 제가 만든 거면은 제가 책임지고 인플레이션 얘기를 계속 해야 되는데, 뭐 환율 급등시킨 게 뭐 제가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거는 이제 그때 얘기해 드릴게요. 또 필요한 순간이 있으면, 순간이 되면. 네. 이제 종목 위주로 얘기를 하겠다고요. 네. 그래야, 그죠? 네. 이 지긋지긋한, 그죠? 이 그 뭐예요? 이 심리적으로 흔드는 거 있죠, 이것도 끝나요. 네. 끝난다니까. 네. 끝나게 돼 있어요. 늘 말씀드리지만 오늘인지 내일인지 몰라서 그렇지 끝나게 돼 있어요. 아니면 이미 끝났을 수도 있어요. 아까 이제 런지시 얘기했지만 혹시 알아요? 이게 오늘 바닥일지? 아까 그 뿅망치 있죠? 빨간 뿅망치. 네. 이게 옛날에 나오던 그 망치 그 캔들이거든요. 옛날에 이런 거 나오면은 바닥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하도 그냥 미국에서 헷갈리게 놓으니까 어제 나스닥 지수 그 마지막에 폭락시킨 거 보세요. 나쁜 놈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말을 세게 못할 뿐이지 옛날에 샀으면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거는 바닥이다. 네. 근데 지금은 그 얘기를 믿지 마세요. 네. 하도 헷갈리게 해가지고 네. 요즘에는 네. 그냥 옛날엔 그랬구나라고 그냥 넘어가시면 됩니다. 네. 아무튼 캔들은 오늘 예쁘게 나왔습니다. 굉장히 예쁘게 나온 거예요. 바닥에서 나오는 캔들은 말로 옮기면 좀 더 해드릴까요? 바닥에서 나오는 캔들은 크게 두 가지예요. 장대 양봉이 아닙니다. 바닥에서 나오는 캔들은 내용 여쭤볼까요? 네, 장대 양봉은 아니라 그랬는데 좀 더 디테일하게 얘기해보죠.
오늘 저기 사료주하고 우크라이나 재건 수혜주하고 그거 얘기할 거예요. 사료주랑 에너지 관련주하고. 네. 잠시만요. 바닥에서 있죠. 저렇게 낙폭과대가 심하게 막 급락했잖아요. 그러면 캔들이 바닥에서 어떤 게 나올까요? 여기까지만 할까? 더 하고 싶은데 칸이 없네 이제. 자, 바닥에서 나오는 증시가 심하게 폭락하고 나서 바닥에서 나오는 캔들은 뭐가 많이 나올까요? 뭐가 많이 나올까요? 네. 뭐 두세 개씩 찍으셔도 돼요. 하나만 찍으셔도 돼요. 뭐가 주로 많이 나올까요? 1, 2, 3, 4, 5, 6, 7. 네. 난 두 개를 얘기할 거거든요. 저는. 네, 전 두 개 얘기할 거예요. 하나가 아니고. 벌써 눈치를 채신 분들은 두 개씩 찍고 계시죠? 네. 3번, 7번도 있고 3번, 4번도 있고. 네. 뭐 이거 정답은 없는 건데 그냥 그 한번 맞춰보세요. 네. 2번은 안 나오죠? 네. 제가 경험해 보기로는 2번하고 3번입니다. 2번하고 3번이 나옵니다. 아까 장대양 부분이 잘 안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죠? 네. 2번이나 3번이 나옵니다. 2번이나 3번이 나옵니다. 보통 이 둘 중에 하나 나옵니다. 근데 이제 그 바닥이 이걸 하셔야 되는 게 이제 만약에 외바닥이면은 그죠? 외바닥이면은 아까 그 장대 음봉 하나 큰 거 하나 꽂아놓고 끝나요. 여기서 이만한 음봉 하나 나오고 그 다음 날또 반등 나서 올라온다고 이렇게. 근데 바닥이 저렇게 외바닥이 아니고 만약에 이렇게 둥근 바닥이 저기 쌍바닥이다. 바닥이 쌍바닥일 수도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그러면 충격이 급락이요. 쌍바닥입니다. 그러면 여기 하락 파동이 두 개잖아요. 그죠? 이렇게. 네. 그러면 어디가 더 심하겠어요? 충격 파동이. 급락할 때 어디가 더 심하게 떨어지겠어요? 그렇죠? 여기죠. 그죠? 그래서 캔들이 아까 제가 2번하고 3번이 많이 나온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2번하고 3번은 무슨 뜻이냐면 2번이 아까 뭐였어요? 장대 음봉이죠. 그럼 여기서 자주 나오고 장대 음봉 여기서 자주 나옵니다. 그 다음에 꼬리 감아가지고 이렇게 이 망치 있죠? 망치는 여기서 자주 나오죠. 통상 그래요. 아, 오늘 코스닥 지수가 바닥이라고요? 모르겠어요. 네? 모르겠다니까요. 네. 솔직히 알고 싶지도 않아요. 이제 전문가가 이렇게 얘기할 정도면 이해가시죠, 그죠? 알고 싶지도 않아요. 그런데 참고는 하시라고요. 아셨죠? 네. 통상 이런 게 많이 나옵니다. 지수가 바닥을 찍을 때는 외바닥보다는 쌍바닥이 많이 나오거든요. 네. 근데 쌍바닥이 나올 때 처음에는 막 이제 신용 반대 매매 나오면서 막 쫙 빼거든요. 지수가 이번처럼 6월달처럼 폭락을 하면요, 신용 반대 매매가 무지하게 많이 나와요. 그러면 떨어질 때 설명하려고 지금 준비한 게 아닌데 말 나왔으니까 좀 더 해볼게요. 떨어질 때 처음에는 이렇게 캔들이 작아요. 더 확 떨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용 반대 매매가 무지하게 나오니까. 잠깐만요. 네. 유튜브 쪽이 끊겼나요? 유튜브 쪽에 저기 목소리 잘 들리시면 1번 찍어주세요. 네. 유튜브 쪽. 그쵸, 양화선이 그쪽에 끊겨서 그쪽으로 들어오신 거죠? 네. 지금 보니까 이쪽에 뭐 문제가 있네. 잠깐만요. 양화선이 저기 그 무소TV 유튜브 쪽으로 다시 한번 가보세요.
될 거예요 이제. 예예. 다시 가보세요. 될 거예요. 네. 이상해갖고 지금 보니까 끊겼었네요. 네. 안 나갔나요? 잠깐만요. 네. 유튜브가 가끔씩 속을 새길 때가 있어요. 네, 한 30초만 기다려주세요. 네, 정리 좀 하고요. 네. 잠시만요. 아니, 내가 다시 끊어버렸어요. 네. 유튜브 채널이 두 개인데 하나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나가죠 이제? 오케이. 네. 자, 그래서 이제 목소리 혹시 저기 뭐야? 좀 이제 얘기할게요. 네, 여기 보시면 자, 여기 원래 이제 그 주식이 떨어질 때는, 그죠? 떨어질 때는 일반 개별주들이 떨어질 때는 음봉이 이런 식으로 떨어져요. 처음에 제일 세게 떨어지고 그 다음에 점점점 작아지는 게 정상이죠. 근데 이제 반대 지수에서, 지수나 아니면 종목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신용 반대 매매가 많이 나오잖아요. 신용 반대 매매가 나오면은 음봉이 가면 갈수록 길어져요. 그러니까 요번에 6월 달에 자이언트 스텝을 처음 했을 때 그때 폭락 나왔잖아요. 그때 신용 반대 매매 많이 나왔거든요. 네. 그때 그래서 지수가 이런 식으로 빠졌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똑같은 악재를 활용해서 한 번 더 누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익숙한 거죠. 물론 이제 시간도 오래 걸리고 또 떨어지니까 많이 힘드셨겠지만 똑같은 악재를 재탕 3탕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캔들이 이렇게 크게 잘 안 나와요. 이미 반대 매매도 다 당했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남겨진 사람들 물량만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는 캔들이 나오면 만약에 음봉으로 이렇게 끝날 수 있다. 이럴 수도 있어요. 아까 이제 제가 이제 뭐가 잘 나오느냐 이제 그 얘기를 한 거지. 바닥에서 이게 나올 수도 있고 뭐 이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는 캔들이 설령 음봉에 나와도 이런 식으로 끝나요. 이해되신 분들은 7번 찍어주시고. 이해 가시나요? 네. 캔들 사이즈가 달라요. 사이즈가 다른 이유를 정확하게 하죠. 가장 중요한 건 신용 반대 매매 나오고 안 나오고 그 차이인 거죠. 그렇죠?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신용 반대 매매. 네. 그래서 이제 여기 지금 지수를 보면은 사람들이 이제 겁을 많이 먹었던 이유가, 그죠? 네. 여기 보세요. 처음에 떨어질 때 여기서 코스닥 갖고 얘기해 볼게요. 코스닥이 더 과격하게 떨어졌으니까. 네. 보시면 봉이 짧은데 짧다가 가면 갈수록 길어지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캔들이 안 크죠? 근처까지 내려왔는데, 그죠? 그 차이인 거예요.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제 그 빨리 바닥 짚고 올라와야 됩니다. 네. 캔들은 아무튼 잘 나오긴 했는데 참고만 해서 보시면 되겠어요. 네. 자, 그리고 이제 그 종목 얘기 좀 이제 할게요. 오늘 어제구나. 어제 그 우크라이나 동원령 러시아 푸틴, 그래서 우크라이나라고 잘못 얘기해요. 러시아 푸틴이 그 동원령을 내렸다, 이제 그런 기사가 이제 쏟아졌죠. 그래서 어제 그 시간에에서 사료주들이 좀 올라갔단 말이에요. 시간에에서 많이 가지도 않았어요. 조금 올라갔었는데, 근데 오늘 이제 여기 종목들을 보면 시간에에서 장중에 그 사료주들이 상한가한 게 나와요. 한일 사료인데. 제가 최근에 9월달 들어와서 강조를 좀 했던 거는 우크라이나 재건 수혜주고, 8월 달에는 인플레이션 수혜주, 그러니까 사료주나 이런 거 끝난 거 아니다, 그런 얘기 많이 했었죠, 그죠? 네. 그거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일단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인플레이션 수혜주도 계속 갈 거고, 이 얘기는 제가 바뀐 적이 없죠. 그리고 우크라이나 재건 수혜주도 앞으로 계속 간다고 보시면 돼요. 네.
둘 다 간다고 보면 돼요. 그날 나오는 뉴스 때문에 일희일비하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연준이 계속 금리를 올리고 그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진짜 얄미울 정도로 이렇게 말을 자꾸 세게 하죠. 그죠? 네. 조금 좀 누그러뜨리면서 말을 하면 증시가 이렇게 하락은 덜 할 텐데, 그죠? 네. 근데 왜 그러겠어요? 물가 올라오면 큰일 나니까, 그죠? 네. 그러는 건데 이게 그 물가가 인플레이션 그게 둔화되는 거지 고물가는 계속 지속이 될 거예요. 1년이고 2년이고 고물가는 계속 지속이 될 거라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실제 이제 그런 전망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거는 정확한 거라고 저는 봐요. 네? 그리고 이제 뭐예요?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요게 금방 끝나겠습니까? 그렇죠? 뭐 저러다가 갑자기 뭐 극적으로 화해할 수도 있겠지만 글쎄요. 극적으로 화해하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아무튼 시간이 좀 더 걸릴 것 같아요. 올해 안에는 안 끝날 것 같고. 근데 세상 일 모릅니다. 또 이렇게 얘기했는데 다음날 갑자기 젤렌스키가 웃으면서 러시아 푸틴 손잡고서 막 얘기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전쟁 터지기 전에 새벽에 그 푸틴한테 전화해서 빌었던 게 젤렌스키예요. 지금 뭐 푸틴을 악마다 막 이러고 있지만 그 전에는 저기 뭐야 그 푸틴한테 전화해서 새벽에 전화해서 막 빌고 막 그랬다니까요. 카카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대통령님. 네. 모르시죠 그런 얘기. 네. 빌었다니까 진짜. 네. 나중에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아무튼 이제 지금 둘 다 테마가 살아 있고 계속 이슈도 계속 살아 있을 거란 얘기죠. 그죠? 그럼 차트는 어떠냐? 살아 있어요. 하이사료가 이게 최근에 떨어졌죠. 그죠? 좀 떨어졌었는데 이게 왜 떨어졌냐면 곡물가도 이제 크게 신고가가 안 났고 살짝 떨어질 때쯤에 무슨 얘기가 나왔어요? 우크라이나가 전쟁의 승기를 잡았다 이러면 그런 보도가 막 나오니까 우크라이나 재건 수혜주가 올라가고 인플레이션 수혜주 즉 전쟁 수혜주도 되는 거거든요. 이 곡물 수혜주들이 이 전쟁 수혜주들은 오히려 떨어졌던 거죠. 근데 이제 여기에서 갑자기 푸틴이 이 사람이 이제 예비군 30만 명 동원령을 딱 내리니까 뉴스 보셨잖아요. 러시아에서 막 탈출한다고. 근데 그것도 진짜인지 아닌지도 몰라요. 어느 정도 뭐 사실은 사실이겠지만. 네. 아무튼 이제 그 우크라이나 뉴스를 다 100% 믿지 말라는 얘기예요. 네. 그 우크라이나 전황이 유리하다고 하니까 사료주들은 떨어졌습니다. 그죠? 그리고 밀수확량은 또 이제 밀수확량은 많대요. 옥수수가 좀 적이라서 그렇지. 네. 옥수수가 흉년이랍니다. 근데 아무튼 이제 이거 떨어지다가 재건수혜주는 올라가. 재건수혜주 중에서 이제 데모 보시면 되겠죠. 자, 데모. 이 종목이 이제 상한가 갔는데 한일사료가 마지막으로 떨어지기 직전이 어디냐면 8월 말이죠. 그죠? 8월 한 29일부터 음봉 나오기 시작하더니 쭈르륵 떨어졌죠. 그 다음에 이제 데모 요게 저기잖아요. 우크라이나 재건수혜주. 요거는 여기서부터 양봉 나오더니 이게 8월 29일입니다. 8월 30일이구나. 그러니까 저기 우크라이나 저기 사료주가 떨어진 전쟁주라고 할게요. 전쟁 수혜주가 떨어지면서 여기는 돈이 들어와서 돌리기 시작하더니 올려버린 거예요. 그럼 거꾸로 이거 말고 이제 대성에너지 같은 거 보실까요? 가스 관련주죠. 네. 이게 본격적으로 떨어지기 시작한 게 8월 말부터. 그죠? 쭉 떨어지잖아요. 그때 누가 갔다고요? 현대 에버다임도 이것도 저기 재건수혜주죠. 이제 툼에 나와서 조금 빠지다가 확 감아버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료주들이 이제 눌렀을 때 확 누르기 시작할 때 여기 재건수혜주들이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뉴스가 바뀌죠. 뭐라고 바뀌어요? 예비군 30만 명 동원령. 러시아 청년들 팔 부러뜨리고 터키로 탈출하려고 했는데 항공료가 400만 원인데 매진이고 막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지금. 네.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제가 푸틴을 옹호하고 싶은 마음은 추호도 없지만 자기 나라가 전쟁한다고 국가에서 부르는데 도망가는 놈들은 그냥 다시는 못 들어오게 해야 돼요. 우리나라에서 유승준 씨 갖고 막 그랬죠. 네. 유승준 씨 편들고 싶은 마음도 없지만 그 사람보다 러시아 그 청년들이 더 나쁜 놈들이에요. 동의하시는 분들은 1번 좀 찍어주세요. 안 그런가요? 네. 내보낸 다음에 못 들어오게 해야 돼.
자, 유승준 씨하고 저기 러시아 편들고 싶은 마음 없는데 그런 놈들은 나가라 그래야 돼요. 전쟁이 싫어서 반전 시위하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이념이니까 그건 뭐라고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저런 놈들은 나가라 그래야 돼요. 네. 내보내야 돼. 네. 이게 무슨 국민입니까? 네? 내보내야지.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네. 근데 아무튼 이제 이 사료 저기 전쟁 수혜주하고 그 우크라이나 재건 수혜주는 같이 계속 움직일 것 같아요. 원래 전쟁 수혜주하고 반대 거하고 같이 안 가거든요. 물론 같이는 안 가죠. 근데 하나가 오르고 오르다 보면 매물대도 있고 또 과열되면 좀 떨어져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때 다시 눌려있던 게 올라오고 과열되고 그게 과열되면 또 눌려있던 반대편 게 또 올라오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왜 그 꼬맹이들 저기 놀이터에서 시소 타면 시소 탈 때 어떻게 해요? 하나 올라갔다가 내려오면 또 올라가고 내려오고 서로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제가 기계 쪽은 솔직히 잘 모르는데 자동차 뭐 엔진 뭐 실린더 보면 그렇게 하는 거 아닌가요? 그죠? 막 이렇게 서로 반복하면서 움직이면서 그러면서 가잖아요. 네. 그죠?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이 전쟁 우크라이나 전쟁 수혜주와 재건 수혜주는 같이 공존할 것 같습니다. 실제로 공존하고 있고 왜냐하면 이슈도 계속 살아 있을 거고 차트를 보시면요 재밌어요. 이게 오늘 낮에 우리 회원들한테 이거 설명 많이 했는데 현대 에버다임은 차트가 돌려 세우는 차트예요. 돌려 세우는 차트. 왜냐면 차트를 이렇게 선을 거부면 되는데 참고만 하십시오. 네. 이렇게 떨어지고 있었죠. 이게 뭐예요? 조정. 네, 조정을 받고 과열됐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개인들이 많이 들어왔으니까 조정을 좀 줘야 되겠죠. 주가 가격 조정이 끝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가격 조정을 끝내고 다시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돌려 세우기 시작한 거예요. 돌려 세우기.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잘 작업을 하면 다시 나중에 또 올라올 수 있어요. 그 대성에너지 아까 있죠? 대성에너지가 처음에 이제 러시아 푸틴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그냥 국제 그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했거든요. 그래서 한번 올랐다가 러시아 우크라이나에서 전운이 감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여기에서. 그래서 이게 뭐냐면 주가가 이렇게 그죠? 가격 조정을 다 받았죠. 받고 살짝 들었다 놨다 하면서 돌려 세운 거예요. 이게. 그리고 나서 뽑은 거예요. 현대에버다임 현대에버다임 얘기하다가 대성에너지로 넘어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대성에너지가 처음에 현대에버다임처럼 이렇게 올라간 거예요. 근데 이제 많이 올라갔지 않습니까? 2배 이상 올라갔고 개인들도 많이 몰려올 테니까 그럼 조정을 받아야죠. 주르륵 떨어지죠. 가격 조정이죠, 그죠? 거래가 없고요. 근데 여기에서 이 차트가 돌아서요. 돌았을 때 이런 식으로 돌아서는 거예요. 팍 튀어오르면서 거래가 이렇게 많이 나올 때도 있고 적게 나올 때도 있는데 이거 많이 나왔죠. 어디까지 가요? 이거 매물대 밑에까지. 개인들 물린 데가 여기거든요. 네. 물린 밑에까지 오는 거예요. 근데 거래가 되게 많이 터졌는데 못 가죠. 당연히 못 가죠. 물린 사람들이 많으니까. 내려왔단 말이지. 내려왔는데 유럽에서 막 뉴스가 나오는 거예요. 러시아 푸틴 아저씨가 우크라이나 근처에서 막 군사훈련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막 들었다 놨다 하면서 이제 뭔가 감지가 되는 거죠. 네. 그러다가 전쟁 전에 이만큼 오른 겁니다. 전쟁 터지자마자 바로 이제 고점 찍고 떨어졌어요. 이게 뭐예요? 그 1차 급등, 가격 조정, 돌려 세우고 호재가 나오니까 준비하고 있다가 급등. 전쟁 터지면서 개인들이 이게 이제 와서 기회다 그러면서 들어오니까 당신들 다 가지세요 이러면서 세력이 다 팔아주고 나간 거죠. 떨어지죠? 떨어지다가 말고 다시 돌려 세우죠? 들었다 놨다. 그 타이밍에 뉴스가 또 나오니까 급등. 그러나 정고점 돌파는 못하고 다시 떨어지는 거죠. 그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떨어지다가 자 추세가 하락 추세죠? 조정이잖아요. 거래가 감소하면서 빠지니까 이렇게 하다가 이제 푸틴 아저씨가 또 화가 나셨죠. 그래서 러시아, 프랑스하고 독일한테 이놈들아 가스 안 팔아 그러면서 그랬더니 거래가 다시 늘어나면서 돌려세우죠. 그렇죠? 네. 그 타이밍에 저희 방에서 추천 나갔던 게 SH 에너지와 그거를 여기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대성에너지가 좀 떠있길래 그건 못 사겠고 요거 사가지고 한 수익 한 25%인가 30% 아래로 수익 내고 나가고 후다닥 그냥 이해가시죠? 이제 쭉 올라왔죠. 올라왔는데 또 매물대가 있네요. 매물대도 있고 개인들도 이제 뉴스 보고 들어오고 왜냐면 이 당시에 기사가 계속 그런 기사 나왔잖아요. 유럽 어떡하나 가스가 폭등. 근데 웃긴 거는 한 달 지나니까 이제 이게 주가가 여기까지 떨어지니까 기사가 바뀌었죠. 뭐라고 나와요? 유럽 준비 다 됐다. 한 달 전에는 뭐 얼어 죽을 것처럼 얘기하더니 준비를 다 끝내놨대요. 그러니까 이 기사에 개인들이 그냥 놀아나는 거예요. 그냥 이게 장난이에요 지금. 그죠? 네. 다시 얘기해 드릴게요. 여기서 유럽에서 뭐 가스가 없어갖고 뭐 난리가 났다. 뭐 지금은 다 준비해놨다잖아요. 한 달 새에 준비가 끝났다고요? 그런 게 어딨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그 아무튼 이제 이거는 뭐예요? 돌려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매물대가 있고 하니까 다시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요번에 9월달에 금리 인상 추석 뭐 이것저것 이제 악재가 있어서 사람들이 투매를 많이 해서 과도하게 많이 빠진 겁니다. 이거는 굉장히 과도하게 많이 빠진 겁니다. 투매가 되게 많이 나온 겁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결국엔 돌려 세우는 거란 얘기예요. 제가 오늘 이 얘기를 왜 하는지 문자반 회원들은 눈치를 채셔야 돼요. 이거 여기 무방 회원들 들으라고 하는 얘기 아니에요. 가스랑 저기 에너지 있죠? 특히 석유. 네. 이분들 들으라고 하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들 들으라고 하는 얘기죠. 조심하면 안 돼요 지금. 네. 그러니까 아무튼 이렇게 해서 들었다 놨다 하면서 돌려 세우는 거예요. 급등했다가 쉬고 다시 돌려 세우고 올리고 과열됐으니까 쉬고 다시 또 돌려 세우고 오르고. 그러니까 이제 이슈나 재료가 계속 살아 있어야 되고 차트는 그거에 이제 맞춰가지고 움직이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있죠. 네. 그냥 그 사료주 보세요. 한일사료. 네. 한일사료는 뭐예요? 과열. 엄청나게 과열됐죠. 그 다음에 가짜 눌림목. 개인들한테 물량 떠넘겼죠. 그리고 어떻게 돼요? 끌려 내려오죠. 그럼 뭐예요? 이게 조정인 거예요. 하락 추세. 그죠? 그러다가 이평선 좀 찍읍시다. 이렇게 하다가 거래가 다시 들어 보이면서 돌려 세우죠? 그럼 뭐예요? 돌려 세우기 시작했다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올라갈 만한 이슈가 나오니까 장중에 상한가 간 거예요. 솔직히 제가 보기에는 오늘 상한가 갈 정도는 아니에요. 그 동원연극에 상한가 갈 정도까지는 아닌데 그냥 가더라 이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상한가는 왜 나와요? 세력이 만드는 거거든요. 세력이 상한가를 그냥 만들어요? 아니죠. 준비를 해놓은 상태에서 만드는 거예요. 준비를 해놓고 하루에 5%짜리 10%짜리 상승이야 세력이 뭐 그날 그냥 조금 하면 되겠지만 이런 식의 상한가는요 준비가 돼 있어야지 상한가도 갈 수 있는 거고 상한가 유지한 채로 끝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게 뭐냐면 눌림목이에요. 살아있는 거예요. 끝난 게 아닌 거예요. 이거하고 이제 고려산업 이런 거, 난 고려산업이 참 좋더라고. 눌림목이었잖아요. 이제 보니까 눌림목이죠. 그 뭐 아까랑 똑같은 거예요. 조정받고 이게 고려산업이 여기서 거래가 이게 많이 터졌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여기서 이거 조심하라 했잖아요. 꼭지 찍을 때보다 거래가 더 많다. 근데 이거 여기서 정고점 못 제끼면 나중에 괴로워진다 그랬잖아요. 들었다 놨다 했는데 여기서 왜 들었다 놨다요? 매물대가 있으니까 여기에. 그리고 눌림목 거치고 또 올라오는 거예요. 이슈가 있으니까. 그렇죠? 네. 이런 식으로. KCPD 이런 거는 돌려서 올려고 했는데 투매가 좀 많이 나왔죠? 그러더니 지금 다시 올라오는 거예요. 사료주가 끝난 게 아니에요. 사료주를 버리면 안 돼요. 근데 사료주를 여기서 사람들이 보시면 KCPD 차트가 왜 이렇게 됐겠어요? 이게 이렇게 떨어지기 전에 차트를 보세요. 바닥을 잡고 거래가 보이면서 이제 올라오려고 하는 게 맞죠? 맞으면 1번 찍어 보시겠어요? 그렇게 보이시죠? 이 정도면 뭐 다 떨어졌고, 그죠? 바닥 잡고 이제 돌려 세우려고 하나 보다. 그렇게 보이지 않으세요? 맞죠? 그죠? 그런데 그랬는데 여기에서 이제 요렇게 떨어져요. 오늘 급등, 어제 급등 나오기 전까지. 자, 그러면 왜 이만큼이나 추가 하락을 했을까요? 여기는요, 여기는 4,000원이에요. 근데 여기는 2,950원이에요. 4,000원짜리가 2,900원까지 떨어졌으면 이거 들고 있는 분들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그죠? 근데 왜 이렇게 떨어졌을까? 왜 여기 전저점까지
깨면서 떨어져야만 했었을까? 왜 떨어져야만 했을까요? 간단한 거예요. 들고 있는 사람들이 힘드니까 던진 거예요. 그냥 너무 힘드니까. 너무 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어. 김광석 씨 노래 좋잖아요, 그죠? 네. 너무 아픈 거예요, 이제. 이제 놔주기로 한 거예요, 이제. 너무 힘드니까. 지수 급락하죠. 뭐 온갖 더러운 뉴스 계속 나오죠. 던진 거. 그러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던지지 말라고. 네? 언제 그랬냐는 거래가 하나도 없어요, 여기서는. 근데 어때요? 거래가 갑자기 확 늘어나면서 원래 자리까지 4,000원, 오늘 4,000원 돌파했었어요. 세상 일은 모르는 거예요. 가장 유명한 얘기가 뭐 세웅지마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네? 세상 일은 모르는 거라니까요. 주식은 뭐 이 세상을 압축해 놓은 게 주식시장이에요. 그러니까 함부로 손절하시면 안 돼요. 함부로 막 목표가 높이지 마시고, 목표가를 너무 높게 잡아도 안 되지만 손절 함부로 하지 마세요. 응? 아셨죠? 네. 올라오잖아요. 지금. 푸틴 아저씨를 지금 엄청나게 언론에서 욕하고 있지만 푸틴 아저씨가 욕을 얻어먹는 덕분에 이거 버티고 있는 분들은 회복되신 거 아닙니까? 예? 손절 함부로 하지 마세요. 응? 그거는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지금 이제 어제 그 미국이 금리 인상 자이언트 스텝을 했는데 아침에는 이제 우리나라가 바로 이제 처음으로 열리는 나라다 보니까 좀 시끄러웠는데 지수는 아무튼 잘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종목들도 테마주들도 살아 있습니다. 삼성전자 얘기는 당분간 안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 차트를 보시면 여러분이나 저나 기분이 별로 안 좋을 것 같아서 삼성전자 차트는 나중에 정말 이거는 내가 얘기를 해드려야 되겠다. 그때 얘기해 드릴게요. 저거 보시면 배려요. 기분이 영 안 좋아져. 그러니까 대신에 삼성전자가 저렇게 희생하는 대신에 장점이 있다 그랬잖아요. 뭐요? 개별주 테마주 쪽으로 돈이 몰려버려요. 아이고 세력들이 그럴 거 아니야. 대형주 이제 당분간 안 되겠다. 우리도 이제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죠? 네. 응?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네. 개별주 테마주로 온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한일사료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저게 상한가 갈 것까지는 아니거든요. 근데 가는 거예요. 명분을 포장을 잘하는 거죠. 테마주는요 실적 뭐 이런 거보다는 그죠? 네. 세력의 뭐 힘 이런 거보다 포장을 얼마나 잘하느냐에 따라서 상한가도 가고 상한가가 2개, 3개 더 나오는 거예요. 포장을 잘해야 돼요. 포장. 세력의 별명 중에 하나가 포장의 달인이에요. 속임수의 달인이기도 한데 포장을 잘해요. 내용물은 별로 없는데 아주 그냥 비싸게 팔아요. 포장을 잘해가지고. 아무튼 이제 그렇게 해서 올리는 거예요. 겸사겸사. 그래서 어떻게든지 종목들 회복이 되고 있고 어제 자이언트 스텝 때문에 아침에 정시가 좀 혼란스러웠지만 개별주 테마주들은 굉장히 괜찮았습니다. 이거 말고도 이제 올라온 게 더 있거든요. 네. 살아 움직이는 게 더 있는데 오늘은 시간상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앞으로는 이제 지수 뭐 시황 얘기는 그때그때 필요한 것만 짧게 얘기하고 이제 심리 잡아드리는 얘기는 좀 아주 많이 줄이고 이제 개별주 테마주 추세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쪽 분석하는 쪽으로 얘기를 많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네. 아무튼 오늘 아무튼 고생들 많이 하셨어요. 어제 미국 금리 인상 때문에 오늘 오전에 특히 주시장 신경 많이 쓰셨을 거예요. 근데 결론은 뭐냐면 잘 끝났어요. 네, 그 정도면 잘 끝났고 여기 지금 유럽 증시 제가 보여드릴게요. 유럽은 어제 상승 마감했잖아요. 아까 독일 지수 0.7%가 상승 마감하고 지금은 이제 미국이 하락한 거를 반영이 안 됐었거든요. 지금 보면은 0.8% 소폭 하락. 프랑스도 0.9% 소폭 하락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안 빠져요. 그리고 지금 미국 나스닥 선물 있죠? 선물이 지금 여기에서 보기에는 플러스인데요, 지금. 그죠? 네. 플러스 출발할 것처럼 보이네요. 소폭. 시간이 좀 지나면 더 괜찮아질 수 있고. 네. 그래서 아무튼 이제 금리 인상 발표했으니까 이제 그거 신경 그만 쓰고 우리도 돈 벌어야죠, 그죠? 돈 벌어야죠. 그래서 이제 종목 얘기 이런 얘기를 많이 하겠다는 거예요. 세력이 움직일 거예요. 세력도 그죠? 먹고 살아야죠. 우리도 같이 옆에서 조용히 붙어가지고 같이 수익 내면 돼요. 아셨죠? 네. 자, 아무튼 오늘 수고들 많이 하셨고요. 마음고생들 많이 하셨을 거예요. 네. 뭐든지 끝이 옵니다. 네, 끝이 오고 지금 우리 김 실장님이 또 방송을 준비하시려는데 잠깐만요. 네. 여기 보니까
전쟁 수혜주하고 ARM 네, 관련주. 이게 이제 삼성에서 어디 투자하는 게 있거든요. 여기 ARM 요거 투자가 아니라 인수 얘기가 나오는데 그 넥스트칩인가 상한가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가서 보시고 저는 여기 뭐 수산화 리튬 이런 관련주 얘기를 잘 안 해요. 예, 추천 종목 추천에 나가긴 하는데 이 얘기를 잘 안 하니까 여기 김 실장님 테마주 설명 잘 해주시니까 얘기 많이 보세요. 만약에 진짜로 이제 그 뭡니까 금리 인상 발표 끝났으니까 이제 삼성전자 그리고 전저점 깨면서 약세죠. 개별주 테마주로 세력들이 몰리기 시작하면 정신없이 올라갈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마음의 준비만 하고 있다고 수익이 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노력을 하셔야죠. 그럼 뭐겠어요? 뭐겠어요?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파악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테마주가 뭐가 움직이는지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 HTS, 여러분들 컴퓨터에 그 관심 종목들에 그게 다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날 전문가가 얘기해 주는 것만 다 들어서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종목들 이분이 김 실장님 설명 잘 해주시니까 많이 들으시라니까요. 한 3개월만 들으시면은 테마주 지도가 하나 나올걸요. 네. 옛날에 대동여지도 이런 것처럼 네. 테마 지도 하나 만들 수도 있어요. 이왕이면 더 들으시고 네. 테마 하나하나 종목을 상세하게 얘기를 해주시기 때문에 도움 많이 되십니다. 네. 제가 김 실장님을 위해서 지금 홍보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을 위해서 얘기하는 거니까 네. 알아서들 하세요. 아셨죠? 네. 자, 아무튼 여러분들 편안하게 푹 주무시고 내일 또 뵙겠습니다. 내일 금요일이니까 절대 무리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하세요. 네. 뭐든지 올라올 겁니다. 네. 자, 내일 뵙겠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